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형태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모자,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주변의 다른 모든 환경들로부터의 영향 가운데에서 성숙해진 나의 모습인 어른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자는 통제적 요소와 보호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통제적인 욕구와 보호적인 욕구들로서 그 부모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고요. 아이 때에는 그러한 부모에 반응해서 자유로운 자아와 순응하는 자아로서 내 욕구를 자유롭게 실현해내는 자유로운 자아와 내 욕구 대신 타자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타자의 욕구에 더 많이 맞춰가는 순응하는 자아가 또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며 판단해낼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형성된 어른자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사실상 어떤 한쪽이 강화된 모습으로 역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통제와 보호, 어른 자아로서의 판단과 분별, 자유로운 욕구의 선택과 타자의 시선을 바라보는 수능적 자아의 다섯 가지 모습이 각각 분별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자아인데, 부모자의 모습, 통제적 자아와 이 보호적 자아가 사실상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영향력을 벗어나서 나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부모자의 오염 형태, 자유롭고 수능적인 것이 사실상 내가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아이자의 오염 형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면에 있는 부모자와 아이자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자아 안에서의 역동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짚고 넘어갈 개념은 리비도라는 개념과 카덱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리비도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할 때에는 성에너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대의 정신분석가들은 이걸 단지 성에너지로만 해석하지 않고 정신에너지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에너지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우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에너지가 있고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에너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정신에너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착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정신에너지,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앞에 나타날수록 그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정신에너지,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의 형태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주도하게 만들고 감정을 주도하게 만들고 행동을 주도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리비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리비도가 안에 있는 것과 외부로 분출되어 내 삶의 표면 위로 나타나는 건 다릅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정신 에너지가 가득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는 건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살아낼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집착하게 만드는 강력한 그 정신 에너지가 누군가 대상을 만났을 때 튀어나와서 솟아나와서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재되어 있던 내 이 집착하게 만드는 정신 에너지는 그 대상에게 폭발적으로 나와서 그 집착하게 만드는 정신 에너지가 그 대상에게 집착하도록 이 나의 삶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강요하게 되겠죠. 이럴 때 에너지는 있으나 외부로 분출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에너지가 외부로 분출되어서 드러나는 형태의 이 길을 카덱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덱시스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리비도로 이야기되는 그 정신에너지가 외부로 분출되어서 나타나는 경로 혹은 분출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찰할 때 카덱시스는 관찰할 수 있지만 사실상 리비도는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리비도도 관찰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나의 자아를 분석해주는 분석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찰 가능한 수준의 카덱시스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안에 어떤 리비도가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문가인 분석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안에 어떤 리비도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나면 왜 나에게 그런 카덱시스가 형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리비도가 있다고 반드시 그 형태의 카덱시스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집착하고 싶은 리비도가 가득한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형태의 카덱시스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회피하는 형태의 카덱시스로 분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덱시스를 관찰하는 게 반드시 리비도의 근원적인 리비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의식을 탐색해보고 그 사람의 과거 서사를 봐야 진짜로 이 카덱시스를 형성하게 만든 리비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덱시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리비도는 그대로 하나인데 이 카덱시스는 이 리비도 정신 에너지가 외부로 분출될 때와 내부로 나에게 분출될 때를 구분합니다. 외부로 분출될 때의 카덱시스를 대상 카덱시스라고 하고요. 내 안으로 분출되는 카덱시스를 자아 카덱시스 혹은 에고 카덱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부로 분출되는 대상 카덱시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류 분석을 하면서 차차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내부로 내 안으로 분출시키는 자아 카덱시스를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안으로 분출시키는 자아 카덱시스가 나오려면 먼저 어떤 리비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나에게 통제적 리비도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에게 통제적 리비도가 강력해요. 근데 그 통제적 리비도가 나에게 에고 카덱시스로 나에게 향할 때 무엇을 향하겠어요? 통제가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게 뭐냐면 통제할 대상이 내 5개의 자아 중에서 가장 통제하기 쉬운 통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유로운 자아겠죠. 통제적 자아는 자유로운 자아를 향해서 에너지가 순환되게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자아가 통제적 자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카덱시스의 경로가 통제적 리비도, 통제적 자아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그 카덱시스의 경로는 내 안에 있는 자유로운 자아를 침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자아는 통제적 자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억압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수능적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사실은 나는 자유로운 자도 통제적 자아 못지않게 내 안에서 거대해요. 막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자유로운 자아보다 통제적 자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흐름상 통제적 자아가 자유로운 자아를 견제하면서 누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능적 자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나 리비도 형태로 보면 나는 자유로운 자아가 훨씬 더 크고 수능적 자아를 구성하는 타자의 시선을 확인하고 타자의 욕구를 맞추고자 하는 수능적 자아 속에 있는 리비도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적 자아가 갖고 있는 통제적 자아를 형성하는 리비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통제적 자아가 갖고 있는 리비도가 자유로운 자아가 갖고 있는 그 리비도를 누르는 형태로 카덱시스가 분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자아는 줄어들고 수능적 자아가 높아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에서는 이렇듯 자아들끼리 리비도를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균열을 만들기도 하는 형태로
자아 상태 안에서 자아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영향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어른자 혹은 어린이 시절에 이런 영향을 통제했던 역할을 했었던 소위 작은 교수라고 불리우는 직관적 능력, 이 두 개가 이런 카덱시스의 내적 에고 카덱시스의 경로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교수나 어른자가 이런 카덱시스, 내적 카덱시스, 그러니까 에고 카덱시스의 영향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면 리비도가 강력한 어느 곳에서 그 강력한 리비도를 분출시키며 그 리비도를 강력한 리비도를 갖고 있는 어떤 자아가 어른자나 작은 교수까지도 억압을 하거나 눌러서 모든 다른 자아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주요한 자아로 형성되게 되겠죠. 그것이 꼭 통제적 자아만은 아니에요. 보호적 자아가 가장 강력하게 높으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리비도를 분출시켜서 카덱시스의 경로들이 설정되게 됩니다. 혹은 자유로운 자아가, 혹은 수능적 자아가 그런 형태로 다른 자아들의 여러 에너지를 분출시켜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적인 역동이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리비도들이 있을 텐데요. 통제적 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리비도가 있을 것이고, 보호적 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리비도가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리비도가 있을 것이고, 수능적 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리비도가 있을 텐데, 이것이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 각본들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 카덱시스의 경로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통제적 자아는 자유로운 자에게 영향을 주면서 수능적 자아가 또 보호적 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 보호적 자아는 또 통제적 자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방향성은 제가 예를 든 것 뿐이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방향성은. 그래서 그런 카덱시스의 경로를 따라서 자아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의 흐름, 행동의 흐름, 내 결정과 판단의 흐름들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리비도 자체는 탐색하기 어렵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만, 카덱시스에 대한 탐색은 리비도에 대한 탐색보다 상대적으로 쉽죠. 물론 그 카덱시스에 대한 탐색도 바로 한두 번 이야기를 해보고 드러나지는 않죠. 그 사람의 삶의 여정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서사들과 모든 삶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잘 녹아들어서 분석이 돼야 이 카덱시스의 경로들을 확인하고 다시 재확인하면서 어떤 통제적 자아가 강력해서, 보호적 자아가 강력해서, 수능적 자아가 강력해서 다른 자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서 이 수능적 자아를 중심으로 모든 카덱시스가 형성돼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리비도의 형태들과 분량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카덱시스의 형태들과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카덱시스의 경로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이 교류 분석의 주요한 탐색의 대상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리비도와 이 카덱시스에 의해서 이 각각의 에고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지난번에 오염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처럼 카덱시스의 영향 아래서 순환되는 그 자아의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